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고 현상에 관해서 올렸더니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비 한 방울 안 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고온 다습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우리 교재에는 고온이 문제가 된다, 건조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밀 재배 숙기는 보통 6월에 시작해서 7월에 수확을 합니다. 늦으면 8월에 수확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벼를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모작 재배처럼 보리나 밀을 가을에 파종해서 5월, 6월에 수확하는 경우가 아닌 밀을 10월 달에 파종을 해서 그 이듬해 거의 7월에 이제 수확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하고의 원인은 미국에서는 온도 자체가 우리보다 조금 낮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낮다는 개념보다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5월, 6월, 7월 이렇게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약간 더 온도가 올라가지만 유지가 되는 반면에 우리는 어떠냐 하면 몬순 계절풍 기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겨울에는 아주 찬바람이 오고 여름에는 아래쪽에서 더운 바람이 싹 올라오면서 5월달 정도부터는 5월 특히 중순부터는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이후로 이제 비도 자주 내리죠. 그 장마 기간이 보통 6월달입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온 다습 조건이 우리는 그렇다 하는 이야기고 원래 그 원인은 고온 상태에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비가 많이 와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기 때문에 하구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고온에다가 더 이제 건조해지면 더 온도가 높아지겠죠. 반면에 비가 한 번씩 이제 내린다 하면은 구름이 좀 낀다든지 해주면은 이게 온도가 낮아지니까 문제가 덜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다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온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냉해, 고온의 반대 추워서 입는 해를 냉해라고 하죠. 그러면 냉해는 찰냉자입니다. 그 입을 해는 해로울 해, 차가워서 입는 해를 냉해라고 합니다. cold damage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은 세포 내의 결빙, 세포 요게 이제 식물체라고 보면 식물체 조직을 구성하는 게 각 세포지 않습니까? 각 세포소 바깥에 껍질이 이제 그 세포벽이 있고 세포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세포 특히 벽 또는 세포막에서 결빙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을 냉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세포 내에 결빙이 없는 범인의 저온에서 받는 피해라고 해버렸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방금 냉해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세포벽과 바깥에 있는 게 세포벽이고 안에 있는 게 세포막 멤브레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포 내에 바깥쪽 말고 안쪽에 결빙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바깥에는 약간 은다는 거죠. 결빙이 있지만 안쪽에 세포질이라고 하죠. 그죠? 세포질에는 어는 결빙, 얼음 상태가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동해는 뭐냐 하면 동해는 세포내까지 완전히 얼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워서 입는 해를 동해, 주로 이제 얼어서 입는 해를 동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갑니다. 냉해의 기구는 뭐냐면 세포막 바깥쪽이죠, 그죠? 세포벽과 세포막이 손상된다. 그 세포벽은 손상되어도 눈으로 이제 볼 때는 약간 퍼석퍼석한 느낌이 들죠. 그 잎이라든지 조직이.
그러니까 세포막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냉해가 오면은 세포막이 일부가 흐늘흐늘해진다든지 하죠. 왜? 이게 이제 얼어서 녹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추위가 많이 와서 약간 녹아버리면 온도가 높아지면 흐느흐느해지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 연화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동해인 경우에는 완전히 얼었다가 녹으면서 이게 조직이 완전 부풀어 오른다든지 조직이 흐늘흐늘 많이 해지지만 냉해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세포막 셀 멤브레인이 데미지가 가는 것, 그 다음에 원행질 막의 침투성이 증가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안쪽에 이제 셀 멤브레인 세포막 안쪽에를 원행질 또는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이 막이 흐늘흐늘해진다죠. 그러니까 이제 수분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투과성이 훨씬 증가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안에 있는 물질들이 침출이 많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발견하셨을 겁니다. 오이라든지 호박 같은 경우를 그런 애들을 이제 수분이 많은 애들을 냉동실에 넣어 보시면 이게 물이 쭉 흘러져 내려 나와 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안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냉해하고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막이 피해를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고 세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한가운데에 세포핵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라고는 ATP 생성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TP를 만드는 이 미토콘드리아 소위 마이토콘드리아의 멤브레인 벽이 막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 하는 거죠. 그럼 ATP를 제대로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드니까 이게 이제 다음 생육에 심각한 문제를 입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투막 성질이 변화된다. 반투막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김치를 담그지 않습니까? 김치를 담그면 이제 이게 이제 배추라고 하면 이 배추 바깥쪽에 우리가 소금을 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금을 뿌려 놓으면 소금물이든 소금을 뿌려 놓으면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배추가 조직이 어떻습니까? 흐늘흐늘해지고 약해지죠. 물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드러워지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숨 죽인다 이런 말을 하죠. 염장한다는 말이 숨을 죽인다는 의미인데 흐늘흐늘해진다는 것은 뭐냐? 안에 있는 용질, 그러니까 질소, 인산, 칼이라든지 이런 영양소,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대로 있고 H2O 물만 이렇게 투과되는 이게 이제 반투막이라고 합니다. 반만 투과시킨다. 용매만 투과시키고 용질은 투과시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김치 담글 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반투막의 성질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토콘드리아 막도 피해를 받고 나머지 원행질 막도 피해를 받는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투압 현상,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제 삼투압 현상이지 않습니까? 삼투압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멤브레인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막이 이게 이제 고형화 된다는 거죠. 딱딱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세포질 같은 경우는 이동이 거의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냉해 발생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의 냉해가 발생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첫째는 냉해 거를 입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광합성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죠. 뭐 방금 얘기한 대로 똑같습니다. 원행질막 침투 성장과 전해물질이 침출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삼투압이 고형화되니까 당연히 광합성이 안 되겠죠. 벼 같은 경우에는 18도씨 이하가 되면은 온도가 이 광합성량이 급감합니다. 건감이 아닌 급감입니다. 급감. 급속히 감소한다 하는 거죠. 급감. 그 다음에 이제 벼의 생육지구는 얼마냐? 30에서 32도씨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인디카나 자포니카나, 인디카는 동남아 친구들이 먹는 카레라이스를 주로 먹는 아밀로스 함량이 주로 많은 것들이고
이제 자포니카는 우리 일본, 중국 일부에서 먹는 그 약간 찰기가 있는 것들을 말하죠, 그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전분이 다수 많은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전분 구조에 따라서 인디카냐, 자포니카냐에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양분과 수분의 흡수 장애가 일어나죠.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산의 흡수가 심하게 감소됩니다. 냉해가 오면은 이제 온도가 낮아질 경우가 이런 현상이 되죠. 그러니까 인산은 어디에 관여를 합니까? 인산은 결국은 열매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가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자, 그 다음 양분의 전류 및 축적 장애가 일어난다. 당연히 양분의 이동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생장점에 양분 전류가 저해됨으로써 더 이상 생장이 어렵다.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신초, 과실로 보면 신초고, 벼 같은 경우에는 생장점 위에 자라난 부위, 끝부분, 선단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숙기에 저온이 되면 이제 열매가 곡물이 익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수 이후에 이삭이 잎집을 뚫고 나온 이후에 저온이 되면 광합성이 당연히 이제 저해되고 탄수화물이 이제 축적이 저해되는 것이죠. 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열매가 충실치 못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보시면 단백질 합성 및 효소 활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미노산 양분의 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도 안 되고 결국은 이 효소라는 것은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분자 단백질 합성이 저하되고 호흡이 저하됨으로써 또 효소 활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이런 카밀라지 등 효소가 특히 활성이 저하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꽃, 밥 및 화분의 세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자, 이제 감수 분열을 한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감수 분열을 해서 이제 출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의 주두에 앉아서 화분 관행을 타고 이제 중복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에 꽃밥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분이 이상 이제 발육을 해서 불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냉해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냉해에 관해서 그러면 벼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기본 작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냉해의 양상은 어떤 게 있느냐면 지연형이 있고 장애형이 있고 병해형이 있고 그 다음 혼합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연형은 말 그대로 생육이 지연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 초기부터 출수기까지 생육이 지연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수가 늦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숙기에 저온에 이제 노출되면 수량이 또 감소하고, 그 다음 장애행은 뭐냐면 생육 기간 동안 저온에 접촉 시 뚜렷한 장애가 발생한다. 자, 어떤 장애냐면 벼는 유수 형성기,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시기부터 출수, 꽃이 피고 이제 이삭이 나오고 꽃이 피는 요 시기, 그리고 이때 이제 감소분열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소분열기에 생식세포 발육이 비정상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깜술과 수술이 제대로 못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화분의 방출, 수정에 장애가 생긴다. 꽃가루가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방출이나 수분 수정이 장애가 생긴다. 이것은 감소분열기 냉해의 또 소포자 형성 시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소포자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 세포막이 이제 형성이 불가해서 타페트 세포, 타페트라고 세포는 이상 세포를 말합니다. 이상하게 이제 비대로 커지는 거죠. 예. 커져서 세포 자체가
사이즈가 1이라고 하면 1.5나 뭐 2 정도로 커져 버리는 것을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이상비두로 인해서 화분 발육이 충실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병행냉이는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배에 있어서는 규산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규질화가 미흡하니까 결국은 이 세포가 있으면 세포벽 바깥쪽에 단단하게 기계적인 고정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그게 이제 규산이었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연약해지죠. 그래서 기계적 저항성이 약화돼서 도열병도 많이 발생하고 또 도복도 많이 발생합니다. 쓰러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이 저하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질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량을 높이려고 질소를 많이 주는 순간 도복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자, 광합성이 저하되고 체내 당 함량이 저하돼서 그리고 질소 대사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리 아미노산, 유리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은 아미노산 형태로 있다가 단백질로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이든 엔자임 쪽이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미노산 형태로 21개 아미노산으로 그냥 그대로 아미노산 형태로 떠돌아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못 이루니까 이제 단백질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암모니아가 이제 축적이 되죠. 왜냐하면 질소 자체가 결국은 암모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모니아가 축적이 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요 지연행, 장행, 병행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혼합형 냉해는 지연형, 장애형, 병행 냉해를 혼합해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냉해의 발생 대책은 과연 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대책이 되겠느냐? 먼저 저항성 및 회피성 품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조생종을 심어서 이제 가을에 냉해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냉해에 강한 저항성 품종을 심어라. 그러니까 통일개벼, 찰배, 유망종, 유색부, 수중형.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통일계는 사실 이 저항성이 약합니다. 냉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래종 품종을 심는 것이 좋다. 통일계하고 하는 것은 통일벼는 이제 주로 인디카 이 혈통을 가진 것이죠. 주로 그러면 우리가 이 통일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1970년대에 배고픔을 달래줬던 건데 이건 약간 고온에 잘 자랍니다. 냉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는 저항성 품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벼라든지 찰벼, 유망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벼없이가 있으면 이 수염입니다. 벼없이 이 싹의 수염, 이 까락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재래종이죠. 그 다음에 유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있는 것 이런 애들이 유색미죠.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냉해에 강하죠. 그 다음 수중형은 뭐냐 하면 수중형하고 수수형이란 말이 있는데 수중은 뭐냐면 이삭 알맹이가 큰 것을 심어라 이런 얘기고 수수형은 이 분울수가 많은 것 그러니까 이삭수가 많이 달리는 품종을 심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수중형을 선택하라 이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설명이 빗나갔다 그죠? 잘못됐죠.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이제 품종 선택할 때 통일벼 심지 말라고 하셨죠. 그 다음 찰배나 까락이 있는 거 유색부 수중형은 오히려 저항성 품종의 이 뒤쪽은 더 유리하긴 하지만 통일계는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다시 요약드리면은 조생종을 심음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일단 출수 이후에 일통상적인 중망생종의 경우에는 이제 한 9월 달에 주로 냉해가 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냉해를 회피해서 빨리 수확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라 했는데, 요게 이제
통일계배는 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다 헷갈려 버리는데 그 이후에 요게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EX라고 하죠. 그 다음 통일계가 이게 뒤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CF로 가야 되겠죠. 비교 통일계배는 심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붉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조건을 개선하라는 방풍림은 바람을 막아주는 품이 아니고 방풍이죠, 그죠? 방풍, 옵스. 자, 바람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타리 이용으로 바깥쪽에 바람이 못 들어오게끔 이제 침류수를 쫙 이 울타리 주변에 심어놨죠. 그러면 거의 이제 이 높이에 한 최소 10배에서 20배 정도까지 거의 바람의 피해를 막아줍니다. 찬바람이 올 때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가 1m면 거의 10m에서 20m 정도까지는 거의 바람을 막아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누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물이 잘 빠지는 거. 이런 경우는 사질답이라든지 지하 수위가 지극히 낮은 경우 물이 잘 빠지죠. 그리고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논이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계단이 높을 경우 단차가 심하면 아랫론으로 물이 잘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누수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객토 다른 쪽에 있는 그 물이 잘 안 빠지는 그 점토 함량이 많은 것들을 이제 이쪽에 옮겨오는 것을 객토, 손님, 객자, 흑톡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전기층 밑바닥 있지 않습니까? 한 30cm 이하 이것을 이제 다져주는 것이죠. 물이 밑으로 잘 빠지지 못하게끔 눌러져 놓는다 이런 말이죠. 롤러 같은 것으로. 요즘은 뭐 트랙터라든지 그 기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생고 시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잠깐만요. 예, 갑자기 사례가 걸렸어.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생고 시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뭐라 그럴까요? 고관류라고 하면 집류죠. 집, 보리집, 밀집, 호밀집 이런 집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걸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부식시키지 말고 퇴비로 하지 말고 그냥 베어서 건조시킨 상태 그 상태로 잘라서 이제 토양 속에 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냉이에 어느 정도 견딜성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습답. 그러니까 습답인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수분이 많은 경우죠. 수분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안거 배수를 하라. 이제 안거 배수가 나오는데 안거는 뭐냐면 이제 지중으로 토양 속으로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물을 배수를 시켜주는 것이고, 맹거 배수라고 있습니다. 맹거 배수는 이제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 표면으로 이렇게 골을 만들어서 수분을 배수를 하는 것을 맹거 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답은 물이 많은 것을 습답이라고 합니다.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지나치게 안 되면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안거 배수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리, 규소, 마그네슘을 공급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PKSIMG를 공급하면은 냉해에 어느 정도 견딜성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파라고 하는 것은 박파는 이제 밀파의 반대입니다. 밀식 빽빽하게 심지 말고 약간 넓게 심어라 이런 이야기고, 소식하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용어가 좀 어렵죠.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관지 천식이 아니고 얕게 심는 것을 말합니다. 얕게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뿌리가 얕게 심으면 비료와 수분을 찾아서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너무 깊게 심어 놓으면은 그 심식이라고 하는데, 심식을 해버리면은 이게 줄기가 숨쉬기에서 위로 휙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뿌리는 약하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파 넓게 심고 천식 얕게 심어서 건실한 생육을 도모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온 상승책을 보면은 이제 누수답, 이제 온도를 높게 하는 방법은 누수답,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는 거 방금 있었지 않습니까? 요거 누수답 요거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객토로 하라 얘기했죠. 객토하고 밑을 다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수 관계, 찬물을 관계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물을 대는 걸 말하는데, 자, 이게 상당히 이제 냉수를 관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분산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한 번에 물을 이렇게 공급하지 말고 이런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농로 수로를 만들어서 공급하라, 이 얘기고, 그 다음 위에 수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논이 있다 하면은 물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대지 마라, 찬물을.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약간 따뜻해진 상태에서 물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찬물을 바로 공급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용수로 중간에 물고임, 그러니까 용수로가 이렇게 물을 흐르는 농업 용수를 물대기 위한 길이 있죠. 이 길을 용수로라고 합니다. 중간점에 한 막아주는, 고여서 약간 따뜻하게 되어서 흘러가도록 해라, 이 말이 위의 수로하고 같은 말이죠. 어쨌든 그런 말이다. 그 다음에 온조 수로란 말은 따뜻하게 하는 수로를 만들어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불가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ED를 살포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좀 큐틴 성분이 많은 좀 껍질을 단단하게 하는 것들을 단단하게 한다 할까? 껍질이 바로 추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코팅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살포해 주거나, 어떤 경우에는 살수 관계를 하죠. 그러니까 살수 관계는 뭐냐 하면, 이 분산판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물을 이렇게 공기 중에 쫙 뿌립니다. 뿌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주변에는 온도가, 이제 온도를 보면은 상부 쪽이 하부 쪽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낮으니까 온도가, 위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밑으로 이제 열을 흡수해서 수분을 밑으로 내려주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녹차원이라든지 이런 골프장 같은 데 가면은 이 팬을 틀어놨습니다. 선풍기, 크다란 엄청 큰 선풍기를 틀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쪽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기를 밑으로 쫙 이렇게 이제 물 뿌리듯이 공기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보내면 아래쪽의 온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냉해를 방지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기까지 일단 냉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